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공포가 시작되었다.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름 현상도 나타나고 어떤 지역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단지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공포죠.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사면은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이제 막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빅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항목들이 약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10가지가 정도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세가율이라든지 또는 주택구입부담지수 또는 유동성, M1 나누기 M2라든지 또는 PIR, 기타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제가 쭉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과거 한 20년 전부터 빅데이터들을 쭉 정리한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회원방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낮췄나, 이제 부동산 어디로 가나. 지금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낮췄고요. 물가는 좀 잡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경제 전망률 전망 하향, 경제 정책, 물가 안정 우선. 6월 달에 물가 상승률 2%대 진입, 한미 금리 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도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릴 텐데 미국과 금리는 더 차이가 나고 대신에 물가는 좀 잡히는 모양을 보여요.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오르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 중에서 오늘은 주택구입부담지수랑 전세가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소득에서 얼마만큼 주택 구입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는지, 그것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약 한 200 정도가 되면 월급의 절반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서울은 지금 175 정도가 되는 거죠. 175면 약 200 정도가 되면 월급의 50%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는 거였죠. 175 정도 되면 약 한 43% 정도, 43%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아래 나타내는 게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인데, 2004년부터 지금 2023년 1Q까지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평균선은 약 한 요 정도에 와 있어요. 그죠? 한 요 정도, 한 120선 정도. 120선이 평균선인데 지금 약 한 204를 찍고 175까지 3분기 연속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아직도 120까지 떨어지려면 한 5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한국인이 월급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한국이라기보다는 서울이죠, 한 120 정도고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20 정도 되면은 월급의 한 30% 정도, 그래서 30%에서 약 한 33% 정도, 요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내 소득의 3분의 1 정도는 대출에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한 43%에서 44% 정도 돼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게 충분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한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완화 대책을 막 내고 있죠. 지금 집주인들한테 전세금 반환 대출도 막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 대출도 지금 전체 예산에서 한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지금 소진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지금 한 30에서 40%, 약 한 30%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버틸 힘은 있다. 지금 이렇게 안 해줬으면 아마 집주인들이 하반기부터는 막 집을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버티는 힘을 주고 있다. 그 지역별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1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부산도 지금 떨어지는 형국을 다 똑같이 지금 떨어지는 형국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 충분히 이선까지 다 떨어져야 된다. 평균선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일단 기준이 된 좀 서울을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가장 높을 때 약 한 70%가 됐을 때가, 그렇죠? 2018년도 1월달 이때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죠. 2018년부터 2021년 중후반기까지 그때가 이때입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실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한 2014년도 15년도 이때부터 올라갔죠. 전세가율이 약 63 정도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 이때가 이제 거의 바닥이었는데 이때가 전세가율이 약 한 58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은 전세가율 기준은 다 틀려요. 이것은 저희 국가에 있는 국가 통계 포털에서 뺀 거고요. 어떤 통계 기관의 기준이 틀린데 어떤 곳에서는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이 50%. 근데 이것은 통계 기관마다 틀리고 이 트렌드를 보면 된다. 트렌드가 중요한 거죠. 트렌드를 보면 지금 전세가율이 약 한 6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죠?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실제 한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전세가율은 더 떨어질 추세가 있다. 이게 전세가율이 오르는 추세로 반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 거,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힘든 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듯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놓고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경기 매물 3주째 충격이 흡수되면서 매매가 하락률은 이렇게 지금 좀 가장 하락률이 높았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0.5까지 주간별로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0.04까지 하락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하락폭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도 지금은 상승 전환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회원방에서는 앞으로 제가 관리하는 주요 항목 10개 항목, 그 외에 부수적인 거지만 20개 항목 되는데요. 그것을 일단 서울 경기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그것을 보면 정확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원분들 중에서 분석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회원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보고서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그래프를 좀 요약을 하면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가격 지수는 90.1로 전년 동기는 10.5% 하락. 하지만 전주 대비해서 하락률은 마이너스 0.04로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의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간 역전 현상이 큽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7월 3일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1.08로 지난 3월 마이너스 1.07 넘겨 1981년 이후 최대입니다. 보통 10년물은 장기 경쟁의 성장에, 그리고 2년물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연동됩니다. 이렇게 돼서 단기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미 연준의 매파 행보, 시장 시그널은 피벗 접근을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리를 아마 올릴 거다. 미국에서. 그런 시그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 역전세와 부동산 PF 대출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다행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완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대 금리 수준과 역전세 부담 때문에 인기 지역과 소외 지역으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인기 지역에서는 일부 낙폭이 큰 지역은 반등했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떠받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우는 형국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가 특히 헬리오시티라든지 또는 엘스 그쪽이 매매 가격 10주째, 강남구는 8주째, 강동구는 4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서울 매매 전세 증가율 송파 지금 1등을 하고 있죠. 빨간 게 매매가율인데 매매가율도 약 0.3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높게 주간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매매가격 화성시 역시 동탄이 GTX 주변으로 해서 동탄 이 신도시가 아주 급락을 했죠. 동탄 1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회복세가 유입이 되면서 화성시의 10주째, 과천시도 8주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랑 화성이 과천이 탁월한 일이 화성도 추격을 하고 있죠. 낙폭이 컸던 지역들입니다. 이게 유동성을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세 반환 대출까지 이제 좀 풀어주면 이렇게 낙폭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반등이 있지만 지금 경제 자체의 체력이 지금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돈주머니가 지금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기 힘듭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행보를 하다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이런 급등하는 정세는 이제 없을 겁니다. 경기 매매 가격은 과천시 상승이 여전히 독보적이죠. 과천과 화성, 그렇죠? 과천, 경기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4 하락했지만 과천과 화성 지역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가격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권역별 세종시 반등 지속, 세종도 역시 근 한 2년 반 동안 하락폭이 가장 컸죠.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 좀 반등폭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충남 세종 쪽으로는 좀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서 인구가 다소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진발입니다. 물소리.
유명한 스님 한 분이 토굴을 지어서 돌을 닦고 계셨다. 수행자와 지인들이 자주 찾아왔다. 스님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제일 깊은 산골짜기에 집거해 좌선을 하니 너무나 좋았다. 며칠 후 어떤 안악이 나무를 캐러 왔다고 물었다. 이 깊은 산 중에 왜 혼자 와서 사십니까? 스님이 답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 좀 실컷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안악이 되물었다.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안악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러운가? 이 세상 어딘들 시끄럽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 산속 깊이 숨는다고 시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스님은 다시 하산하여 누가 뭐라 하건 자신의 일에 정진하여 큰 스님이 되었다.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라는 말이 평생 스승이 되었다 한다. 사람들은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욕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은 어디에도 없다. 젤레사 피어스라는 미국의 노숙자 여고생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세계적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노숙자 보호소에 불이 꺼지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다. 어디에서 보호자든 자신의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